광수님 사태의 장본인이죠. 오늘은 광수님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리뷰 가볼게요. 광수님의 술래잡기 놀이가 이제 다음 편에 시작되겠죠. 지난주 방송에서 테이프 한번 까나 싶었더니 이번 주 방송에서 이제 나오겠죠. 리뷰에 앞서 현재 광수님 사태에서 광수님과 역학적으로 엮여있는 등장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이 사태의 제일 주동자, 가스라이팅 대학 경각심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신 영숙님이 있겠죠. 교수인지 교주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광수님과 더불어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이제 이번 주 영자님과 불꽃 튀는 한판 승부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걸려들지 볼만하겠죠. 영자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태의 제2주동자죠. 피해망상 고등학교 옥순병을 앓고 있는 영자님, 영숙님으로부터 영수님과 옥수님에 대한 뇌피셜을 전해들었고, 또 영수님으로부터 옥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들을 본인의 해석법으로 와전시켰죠. 그렇게 전달된 일련의 소소한 말들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사태를 불러오게 한 나비 효과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옥순 가스라이팅의 장본인이고 16기에서 남의 말을 옮기고 와전시키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닥으로 내리꽂게 만든 그런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죠. 어쩌면 그 시작점에 선 인물은 영자님과 영철님이 아닌가 합니다. 영자님은 여자들 사이에서 뒷담화, 그리고 앞에서는 대놓고 옥순님을 견제하면서 여자 출연자들 안에서 불신의 환경을 조장한 1등 공신이었다면, 남자들 안에서는 당연히 영철님이 그 역할을 담당했었죠. 영철님, 광수님 사태의 제3주동자죠. 첫인상 선택 때부터 여자 출연자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들먹거리는 말과 행동은 첫 데이트 선택 때 광수님 앞에서 보기 좋게 한 방 먹게 되죠. 그래서였던 걸까요? 그때부터 광수님에게 영숙의 경각심이라는 단어와 쌍벽을 이루는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남자들 사이에서는 머리도 볼품없고 나이도 경쟁력 없고 첫인상 선택 때 0표까지 받은 광수라는 사람이 뿜뿌질 상대로는 참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아님 겨우 이런 사람한테 여자들이 몰린다라는 그 사실을 본인의 자존심에 인정하기 힘들었던 걸까요? 유축컨대 이런 속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나랑 영수 정도한테 여자들이 몰리는 거 뭐 누가 봐도 맞지. 근데 에이, 광수? 그 바가지 머리 광수? 에이, 그건 아니지. 자, 그 전 2일차 밤에 광수님이 옥수님과 영자님과의 2대1 데이트 후 돌아와서 다같이 뒤풀이하는 와중에 남자 방에서 영철님과 영식님을 사이에 두고, 영수님은 옥수님과는 될 수 없다, 옥수님이 저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죠. 광수님은 확실히 당사자인 옥수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옥수님이 그랬었죠. 광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동 없다라고. 하지만 하필이면 이 말이 질투심 많고 놀부심보 그득한 영철님에게 했다는 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영철님이 그러죠. 근데 옥순하고 영수하고 차에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야 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 오케이, 데이트 때 옥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지금은 말이야, 영수랑 상당히 친해져 있다? 그래서 아마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걸? 딱 이런 거죠. 솔로 나라에서 나와 좋아하는 상대가 겹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수라는 사람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수라는 사람을 그냥 알로 보는 거죠. 본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하고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영수, 옥순, 광수라는 이 세 사람의 애정 전선에 왜 본인이 나서서 물을 흐리는 발언을 하냐는 거죠. 지금 겨우 2일차이고 심지어 오늘 서로에 대한 자기소개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럼 이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 와 있는데 벌써부터 상대방을 교란하는 말을 한다? 사실 빈말이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도 부족할 판에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드디어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시 광수님을 선동합니다. 전쟁이라는 말로 또 물을 흐리는 거죠. 팩트만 보면 그 말도 순전히 본인 생각일 뿐이고 당사자인 옥수님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 영수한테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다입니다. 절대 광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가만 보면 또 영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말 같지도 않죠. 그냥 선동질이고 공작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16기에서 여자들 내에서 선동질을 하는 사람이 영자님이라고 한다면 남자들한테서는 영철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광수님 사태와는 관계는 없지만 정숙님 관계에 있어서 영철님이 보여주는 태도도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숙님한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왜 영철님의 마음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먼저 패를 보여주며 난 이제 앞으로 직진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4일째가 접어드는데도 정숙님한테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뭔가 액션을 보여주는 행동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첫 데이트 선택 때는 영숙님을 선택했죠. 뭐 다 이해합니다. 솔로 나라니까. 그런 영철님의 미지근한 행동에 지친 정숙님이 먼저 1대1 대화를 신청하죠. 정숙님이 이때까지 섭섭했던 마음에 단 한 번도 나한테 뭐든 표현한 게 없었다라고 하죠. 근데 영철님은 내 마음을 들키기가 싫었다. 아픔이 있다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직진이다 라고 또 말하죠. 남자어로 제가 해석하면요. 아, 여기 꽃전지인데 얘도 궁금하고 쟤도 궁금하고 일단 하나는 잡아놨고 뭐 나 정도는 적어도 3명 정도는 잡아놓고 마지막에 골라야지. 그게 맞지 이거죠.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나 꼬라지 보니 본인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영자, 옥순, 영숙도 관심 있다고 했지만 영자는 이미 떠난 버스고 옥순은 완전 진흙탕 싸움이지 거기에 영숙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 옆에서 정숙님한테 아 재미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확한 남자 심리라고 봅니다. 내 마음을 들키기 싫었다가 아니라 그런 내 속셈이 들키기 싫었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정숙님은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말로 그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멘트로 화답을 하죠. 예고편을 잠시 보니 다음 주 남자들 선택에서 영철님은 정숙님을 선택하지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정숙님은 이야기 잘한 겁니다. 팔랑귀 광수님을 욕할 게 아니라 팔랑마음 영철님을 마음속에서 뿌리를 솎아내고 잘라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정숙님과 영철님 스토리는 다음 편에서 기회되면 또 이어가고요. 그럼 이제 광수 사태의 주인공 광수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리셋이 됐다고 하는 광수님, 정숙님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썼었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때 슈퍼 데이트권을 정숙님이 아닌 아침부터 광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옥수님에게 사용했었더라면 영숙과 영자라는 인물들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빨리 까발려졌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광수님도 그렇고 옥수님도 이제 지난 오해를 풀고 다시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영숙에게 굳이 영자에게 광수님이 리셋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 광수님이 영철님을 향해서 테이프 깔까? 라는 씬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제작진이 정숙이라는 인물을 투입한 최대의 사명감과 뿌듯함을 느낀 바로 그 순간이 광수님이 정숙님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행사한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영숙과 영자에게 출연료 2배를 줘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숙님에게 몇 배를 더 줘야겠지요. 그 뒤 없는 스토리도 만들어낸 당사자가 정숙님이니까요. 드디어 데이트를 나가는 광수님, 정숙님을 통해서 이제 레벨업되어 각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본격 퍼즐 맞추기 놀이에 들어갑니다. 먼저 영철님이 그 전에 했었던 말들, 옥수님이 영수님과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쟁, 이런 말들에 대한 재확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에게 나의 그릇된 판단에 대한 위안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고편에 영숙님도 찾아가서는 그 경각심이라는 말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재확인, 아니 재확정시키고 싶은 심리였겠죠. 그래 그렇지, 분명히 옥수님은 여자로 나한테 말한 거였고 내가 그 말을 오해한 거고 나를 그렇게 흔들었던 사람은 영철과 영숙이라는 사람들이지 난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맞아 그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또 자기 최면을 그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의 지난 과오를 회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찾아간 광수님, 눈물과 참회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대인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설령 정숙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다시 곱씹어 보면 이런 행동들 또한 그전 영숙님 말에 흔들리고 또 영철님 말에 그리고 지금은 정숙님 말에 큰 범주에서 보면 광수라는 인물의 치명적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잃어버린 과거 찾기 놀이하는 광수님,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본인의 행동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시간을 처음으로 돌려 옥수님과 영자님과의 2대1 데이트 때와 그 전후 광수님의 행보를 보면요. 지금부터는 정숙님의 표현을 빌려 남자어로 해석할게요. 그때 광수님은 옥수님에게 내 마음속의 공간은 단 하나뿐이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2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광수님, 아직까지도 본인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광수님 마음속에 정확한 이성상은 누군지 본인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또 새롭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 다르게 보이고 옥수님과 영자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그 전날까지 옥순 하시던 분이 그 다음날 첫 데이트 때는 영자님을 선택했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나는 솔로니까요. 제 지난 영자님 영상에서도 이 부분은 영자님의 빌드업의 일부분이었다고 또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옥수님과 영자님 사이에서 갈등하던 광수님, 아직 영자님에게는 확실한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확답을 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영숙님과의 랜덤 데이트 때는 또 영숙님에게 플러팅을 시전하죠. 그냥 슈퍼 데이트권 우리끼리 씁시다 하고
처음 옥순님에서 영자님으로 다시 옥순님으로 그 사이 매듭도 짓지 않은 이 관계는 놔두고 또 영숙님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어느샌가 본인은 이제 리셋됐다라고 하면서 정숙님에게까지 즉 관계를 펼쳐놓기만 하고 봉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전까지 옥수님이 이제 최종 선택이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뒤 영숙님과 영철님의 말에 놀아나서는 옥순이라는 존재는 어느샌가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죠. 옥순님에게는 아무런 대화도 반응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리셋이라고 외치죠. 그 관계의 시작과 끝,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게 광수님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나 이성관계에서는 더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도 말이죠. 즉 광수님은 아직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영철님 앞에서 테이프를 까든 팬티를 까든 영숙님과 허파를 뒤집든 말든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이 사태의 모든 건 나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이고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도 말이죠. 사필 규정인 겁니다.